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때 아닌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며 되지도 않는 억지 논리로 일본의 충성을 다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에 어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논쟁이 됐습니다.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 육사에서 사관학교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이유로 흉상을 철거한다는 말에는 국민 대다수는 현재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하물며 국힘당 인사들조차도 오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우영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20년대 소련 땅에 살면서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이 독립운동 서운을 박탈할 정도의 죄라면 한국전쟁 당시 소련으로서 북한 편이었던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결정한 공직자들은 쥐고아를 막론하고 축출해야 마땅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우영 선생이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논리대로라면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당시의 소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산 국가였던 우크라이나에 현재 군수물자 지원을 해주고 자금 등을 거의 무이자와 같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당장 이 나라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기는 6.25 때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무식한 인간들도 있으니 할 말이 없을 정도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육사가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대신에 그 자리에 메가더 장군의 흉상을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육사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이끈 메가더 장군의 흉상 배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언제부터 미군이 됐습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제 아무리 메가더가 큰 공을 세웠다 한들 국군의 뿌리가 될 수가 없으면 주지의 사실인데 세상에 국군의 뿌리인 독립 영웅들의 흉상 옆에 메가더라니요.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일까요? 윤석열은 현재 보고를 받은 적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이 바이든 형님에게 이쁨 받으려고 기쁨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기시다 둘째 형을 위해서는 핵 오염수 방류에 앞장을 서고 대놓고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더 나아가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입힌 홍범도 장군을 일본에게 제물로 바치려 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형님에게는 이쁨 받기 위해 메가더 흉상을 육사에 세운다? 대한민국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고 우리 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야말로 매국 행위입니다. 왜 자꾸 느닷없는 이념몰이를 하는 것일까요? 핵 폐수 방류로 코너에 몰리고 김건희 일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사건으로 몰리고 특히 최수근 상병의 맨 윗선에 윤석열이 경로하면서 사건 바꿔치기가 된 것 등등 해서 정권의 위기감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고 여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정 그렇게 메가더를 세우고 싶으면 5인의 흉상 놔두고 육사 안 다른 곳에 흉상을 만들어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구한말 이완용 일파가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 넘겨줄 때 바로 이랬을 것이다. 일제의 아부에서 북위 영화를 누린 친일파들과 목숨과 재산을 모두 내놓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군 중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해야 이 정권의 횡포를 끝낼 수 있다.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절대 이전할 수 없다. 아니 더 많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전국 곳곳에 들어서야 한다. 국회에도 모시고 광화문에도 모셔야 한다. 그래야 매국노들이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 갖다 바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더 많은 독립 영웅들의 흉상과 동상을 전국 곳곳에 더 많이 세우고 열사들의 흉상도 소녀상도 더 많이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합심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목포를 찾았습니다. 이후 KBS와 인터뷰 자리를 가졌는데 윤석열 정권 평가에 대해서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최근에는 심지어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1년은 정말 참 기대와는 다른 낯선 장면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광주 정일성공원 논란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분할지배하고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온갖 갈등들을 유발해서 소수의 지지집단을 강력하게 결집시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을 했고 민주당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진 정당이 이런 정도로 사분오열하지 않고 나름의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고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며 당 지도부에 대한 지지는 지금이 더 단단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사법 리스크 우려에도 총선 전 사퇴는 없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가 나면 더 단단한 새살이 돋겠죠. 민주당의 리더십은 압도적인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한마음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강한 야당의 모습으로 또 개혁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에게 갈 길을 물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당원들이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실 거라 봅니다. 끝으로 어제 국회 정책질의 과정에 불편한 질문만 나오면 어버버하며 논리에 맞지 않는 깐족거림을 보여주는 한동훈과 민주당의 왕수박 검사 출신 조홍천 의원이 질의응답 중에 아주 궁짝이 잘 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거품을 물려 달려드는 한동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장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다고 자랑질하는 조홍천 의원의 황당한 티키타카 장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에는 애초부터 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위헌 소지 있다고 우리 당 의원들께 친정까지 돌렸습니다. 저도 그 점에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뭐 민주당 의원이 이거 얘기하는 거 차버린다. 그런 말씀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일관성과 정합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민주당 의원은 그런 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사실만만해 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저 조홍천 의원님께서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